네, 지난 2011년이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고리 원전에 대한 안전 검사가 엉터리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나서 경남 지방에도 불안감이 큽니다. 운영된 부산 고리 원전도 재가동이 승인됐습니다. 원전이 안전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인데요. 과연 그런지 취재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준원 기자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자, 김준원 기자. 자, 최근 경남과 인접한 고리 원전 단지의 원전 6개에서 안전검사 결과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자, 어떤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우선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점검이 잘못된 설비는 원자로 내의 제어봉을 움직이는 기계입니다. 제어봉은 지진 등으로 원자로에 문제가 생기면 연쇄 반응을 중단시켜 방사능 누출 사고를 막는 핵심 설비를 할 수 있는데 검사에 오류가 있었던 겁니다. 지난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발전은 신고리 원전 1, 2호기 등 고리 원전 6곳의 제어봉 용접 부위를 검사했습니다. 문제는 해당 위치가 아닌 엉뚱한 곳을 점검했다는 겁니다. 안전성을 검사할 때 원전의 제작 도면과 검사용 도면을 비교해 정확한 위치를 확인해야 하지만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는 가동 전 검사 결과의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해서 운영에 관한 안전 조치가 미흡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검사가 시작된 이후 최대 37년 동안 대상 부위가 아닌 엉뚱한 곳을 검사해온 겁니다. 고리 원전 말고도 전남 영광의 한빛 1에서 6호기 등 12기에서 추가로 엉터리 검사가 적발됐습니다. 엉터리 안전검사를 했음에도 한수원이 받은 행정처분은 7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이 전부였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그 경남도민들이 가장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원전 사고가 났을 때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최근에 한 이런 그 모의 실험 결과 원전 사고가 났을 때 주민들이 대피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최근 원자력안전연구소가 부산 고리 원전에서 방사능이 유출됐을 때 주민들이 대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분석했는데요. 만일의 사태가 벌어졌을 때 교통 체증으로 인해 20km 밖으로 빠져나가기 위해 22시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규모 지진에 따른 원전 폭발 사고를 소재로 지난해 한 영화가 개봉해 화제가 됐습니다. 이 영화에서 주민들은 아수라장으로 변한 도로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방사능에 피폭됩니다. 이런 상황을 가정해 최근 모의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만약 고리 원전 3, 4호기에 문제가 생겨 방사성 물질 세슘이 방출되면 편서풍을 타고 시계 방향으로 동남권 전역에 펴지게 됩니다. 이럴 경우 고리 원전 3호기 반경 20km 이내 부산, 울산과 경남 양산 등에 사는 주민들 170만 명이 비상계획에 따라 대피를 하게 됩니다. 모의 실험 결과 혼란 속에 이들이 한꺼번에 도로로 쏟아지게 되면 주민들이 20km 밖으로 빠져나가기까지 22시간 이상, 만 하루가 꼬박 걸립니다. 아주 심플하게 발전소 주변에 소개하는데 시간은 얼마다라는 계산 정도는 있었지 주민이 어떻게 어떤 경로로 대피하는지에 대한 어떤 시뮬레이션 계산 결과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오랜 시간 차로 이동하게 되면 25만 렘의 방사선에 집단 피폭 피해를 입게 됩니다. 실험 결과에 시민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나 지자체 차원에서 마음만 먹는다면은 충분히 이런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었다. 근데 왜 하지 않았냐? 그건 원전 사고를 전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희는 보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실험 결과를 토대로 만약 한두 시간 안에 대피가 어렵다면 억지로 혼잡한 도로에 나오지 말고 오히려 집안에 머무는 게 낫다고 말합니다. 네, 자, 또 원전 사고가 났다라고 가정을 할 때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방호약품이죠. 이걸 갑상선 방호약품이라고 하는 건데 이 약품을 그 지자체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걸 그 시민들에게 나눠주거나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만든 것이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소식도 전해주시죠. 예, 원전 사고 발생 시 갑상선 방호약품, 이른바 요오드제를 복용하면 방사능 피폭으로 인한 갑상선암 발병률을 크게 낮출 수 있는데요. 지자체마다 많게는 인구 대비 120%의 양을 구비하고 있지만 실제 사고에 사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우선 지자체마다 보관법이 다른 것이 문제입니다. 울산광역시의 경우 울주군과 북구에서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약품을 보관하는 반면 남구와 중구는 수십만 정의 약품을 구청에서 한 곳에 모아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방호약품을 나눠줄 만한 수준의 사고가 일어났을 때 약품을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주민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약을 배포하는 방식도 논란거리입니다. 앞서 실험에서와 같이 실제 방사능이 유출되면 교통체증으로 도심 기능이 마비될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방호약품을 제대로 배포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시민들은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 마련한 방호약품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시스템이 돌아간다는 가정하에 30분, 1시간 얘기한 것 자체가 그만큼 지자체가 백업, 경로 이런 것들에 대한 비상시에 대비한 대책이 없다라는 것을 한편으로는 반증하는 거랑 다름없어요. 때문에 갑상선 방호약품을 원전 인근 주민들에게 미리 배포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분실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실제 사고가 났을 때 배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